막연하게 그냥 "건강 좋아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드신다든지 뭐 선식을 드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나한테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내가 그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정말 제값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증명할 수 있는 파마넥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파마넥스에 대한 장점도 이야기할 건데,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가 실험도 보여 드리고 눈으로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명절에 어제와 엊그제 여러분들 전 많이 드셨죠? 기름진 거 많이 드셨죠? 우리 그렇게 잔뜩 먹은 것들 어떻게 해야 되죠?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우리 몸이 자꾸 산화되고 있다고요. 그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장 정확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파마엑스 이 회사의 제품들을 좀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애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들이 녹아내는 것이 바로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어떻죠? 아이폰 1이 나오면 쓰신 분들은 당연히 2를 기대하게 되고 3를 기대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마니아가 형성되는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마넥스에 대해서 좀 회사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었길래, 어떠한 철학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제품을 만들었길래 이러한 제품이 나오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만 회사 얘기 살짝 금방 끝나니까요. 잘 들어봐 주세요. 파마넥스는요, 파머슈티컬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명이. 앞에 보이는 빨간색, 저기 보이는 파마 그리고 넥스트, 이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요. 제약, 차세대, 의역하면 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질 과학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미로 회사가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로건은 어떻게 됐었냐면 Provide from nature, proven by science라고 그래서 자연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에이지 락이라는 게 나오고부터는요,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젊음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해서 "젊음으로 유턴하세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여기에 자꾸 사이언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포가 젊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요, 원래 파마넥스는 제약회사였어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였었는데 94 년도에 설립이 되었었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습니다. 두 분이 회사를 만들었었죠.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 약을 만들면 화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건강을 해치니까 '천연 식물 원료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 청년이 회사를 만들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왜? 우리가 만약에 감기약이라는 거를 만약에 "펜잘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약국에 가서. 그럼 약사님께서 펜잘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펜잘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이거 드셔 보세요." 그래서 막 phân 자를 막 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약사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아이라면 쪼끔 더 나한테 마진이 높은 걸 권하게 돼 있거든요. 인제 그걸 인제 카피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권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한 성분이 성능을 한다 그러면. 근데 파마넥스는 식물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원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사분들 입장에서는 제품이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안전하지만, 그러지만 원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선에 맞춰서 제품이 나가면 약사분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효과 좋은 걸 알지만 약간 이렇게 잘 유통이 매끄럽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회사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파마렉스라는 회사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잘 유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앞으로는 '아파서 오시는 분들보다 아프기 전에 오는 분들이 많을 거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우리가 한번 회사를 바꾸고 어떤 회사랑 조인할까.' 고민했던 거죠. 근데 막 고민하다가 또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냐? 유통을 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유통되는 것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쓰시는 소비자들은 전달해 주시는 분의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검증된 정보에 의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많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했던 거죠. 첫 번째, 우리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 할 거야. 두 번째,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할 거야. 이 두 가지를 그때 당시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여러 회사들이 파마넥스랑 조인하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다 커트하고 뉴스킨하고 손을 잡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슬로건,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슬로건이었죠. 근데 뉴스킨이 그때 당시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와 같은 회사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같이 나가겠다라고 해서 98년도 10월 달에 뉴스킨에 합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단순히 좋은 화장품 회사였던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자꾸 과학이 들어가요. 사이언스가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서 안티에이징 회사로 바뀌었던 시작점이 저 98년도 10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과학자문위원회가 220여 명 있고 뭐 PDR로 등록되어 있고, 저 PDR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약학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때 그냥 아무 약이나 줄 수는 없잖아요. 검증된 약을 드려야 되는데, 그 검증된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공신력이 있는 저 PDR이라는 곳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 이건 환자들이 뭐 감기에 걸렸을 땐 이 약을 처방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다 저기 적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파마넥스가 건강기능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10개 이상씩 등재가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픈 분들에게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어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의 목적으로 쓰는 그런 그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중에 저는 요거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US 퀄리티 공정 과정이라고 해서 하나씩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선정, 원료 수급, 구조 표준화 안정성, 기능 입증이라는 이 6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자, 1 번부터 4 번은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 볼게요. 만약에 회사에서 야, 좀 이렇게 항산화에도 좋고 항암 효과에도 좋고 이런 제품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인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죠. '어떠한 원료를 가지고 만들 건가?' 그것을 인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진달래 꽃잎으로 만들까? 아니면은 포도를 가지고 만들까? 뭐 뭘 가지고 만들까? 그걸 선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정이 그냥 마음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고대 의학 서적들을 다 둘러보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의 뭐 황제 내경이라든지 인도의 아유르베다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 있죠. 그런 서적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일하게 "암에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나오더라. 예를 들어 이 서적을 딱 둘러봤더니 "녹차잎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한번 녹차잎 가지고 한번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항암 효과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럼 녹차를 어디서 우리가 갖고 오냐라는 거죠, 녹차. 여러분들 지금 녹차라고 그러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보 보성 녹차밭 너무 좋죠. 거기 제품 좋죠. 허나 이 보성 녹차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녹차 차를 마시기엔 참 좋은 제품이지만, 이걸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쓰기에는 양리적 효능이, 약초 효능이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후도 맞아야죠. 땅의 영양분도 충분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중국에 있는 절강성에 있는 녹차가 너무나 좋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절강성에 있는 만약에 녹차를 갖고 오는데 365일 내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시즌이 가장 약초 효능, 양지 효능이 우수할까?' 봤더니 우리가 1 년은 1 월부터 12월 12개월로 나뉘죠. 근데 그걸 또 한 번 쪼개면 어떻게 돼요? 24절기라고 합니다. 15일씩 쪼개면. 언제냐? 4월 5 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있는 보름 동안에 나오는 녹차잎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정말 깐깐한 회사예요, 이 회사. 음. 원료 수급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요 농약 쓰지 않고요. 저희 뒷마당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저희 아버님이 만듭니다. 저희 뭐 누구가 만듭니다라고 얘기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나나를 뭐 제가 만드는 게 당도가 높겠어요?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나온 바나나가 당도가 높겠어요? 그 환경의 조건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깐깐하냐면요. 뭐 항암 효과에 좋은 게 녹차잎뿐만 아니라 인제 소나무에 보면 소나무 껍질에 그 피크노제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 원료 수급지가 1 등인 곳, 최고인 곳만 파마넥스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소나무 껍질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봤더니 소나무 껍질은 어디에 어 어느 지역이 가장 우수하냐 봤더니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이 두 곳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나 좋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플라보노이드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있는 나무가 제일 좋아요. 근데 프랑스에 있는 나무를 쓰질 않아요, 이 회사가. 왜 안 쓰냐? 프랑스에서 국유림으로 지정해서 그 나무를 베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좋은 나라에 있는 나무가 어디야? 캐나다 퀘벡 가 보자. 거기 거 갖다 쓰자. 아니, 우리는 1등 원료 수급지 아니면 쓰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제가 과감하게 말하건대 파마넥스의 무슨 뭐 칼슘제, 파마넥스의 눈 영양제, 무슨 어디 식물 가지고 추출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걸 인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원료 수급지는 최적의 곳,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갖고 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 녹차잎에서 필요한 건요. 카페인이 아닌 카테킨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누는 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카테킨만 딱 가져오고 카페인은 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표준화는 뭐냐? 첫 번째 알과 마지막 알 모두 다 동일하게 성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임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임상 결과에 의해서 논문의 기재가 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느 특정한 기간에 어떤 양 이상을 먹었더니 이렇게 효과가 좋아졌더라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는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동양 의학들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처음에 달인 한약과 마지막에 달인 한약의 양리적 효능이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임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파마넥스는 뭘 해 버린 거죠? 저 표준화를 해 버리니까 임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쭉 이런 과정 속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말씀드릴게요. 저 안정성. 이거 참 이걸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뭐냐? 양파즙, 포도즙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대신에 이게 크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도 사실은 안 합니다. 그죠? 왜요? 건강기능식품은요, 안정성이 1 번이거든요. 근데 약은요? 약은 안정성보다 효과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간이 안 좋더라. 간이 약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효과를 위해서 다른 부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감내하기 때문에. 근데 저 5번 안정성. 얼마의 큰 확률로 안정성을 갖고 있냐? 예를 들어 저 수영장이 어 아마추어 선수들이 하는 게 편도가 25 미터 정도 돼요. 근데 그거 말고 프로 선수들이 뛰는 게 한 50 미터 정도 된다고요. 그 50 미터 10 레인에 있는 10 레인짜리 수영장 큰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의 확률은 몇 분의 1 일까요? 지구는 60억 인구죠. 근데 지구 9개 살짝 모자란 530억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검출해 냅니다. 이 GCMS라고 하는 기계가 그걸 해내요. 기체 색층 질량 분광계라고 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체가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색이 나오겠죠? 그걸 이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 독극물, 중금속 등을 530억 분의 1로 구분해 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먹을 건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쪼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걸 사실 다른 데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쓴다 하더라도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있어야지만 자금력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안정성을 검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쭉 5번까지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기능 입증, 이걸 통한 후에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신나게 달려왔지만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이런 것을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광고하는 제품, 뭐 TV만 틀어도 요새 뭐 여러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건강기능식품도 선전하고 오메가도 선전하고 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광고에 노출이 돼서 그 노출된 것에 의해서 무의식 속에서 제품들을 선택하게 되죠. 허나 진짜 좋은 제품들은요,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구전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제품이 내가 말로 좋다라고 하는 거 이상의 효과를 내야지만 구전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저 1 번부터 6 번을 뉴스킨과 인수합병 되고 나서부터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6번째 기능 입증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좋아야지만 제품이 출시가 되냐? 일단 기대 효과를 배제해야 됩니다. 기대 효과라고 해서요. 약이 아닌데도 먹었는데 효과가 좋은 느낌이 나는 거 있죠. 그거를 인제 전문 용어로 인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제약회사에서도 하는 테스트예요. 맹검법이라고 해서 원래 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효과가 있는 약, 효과가 없는 약, 이 두 가지 약을 의사가 혹은 실험하시는 분이 줍니다. A한테는 효과 있는 것, B한테는 효과 없는 것을 줘요. 그리고 나서 레포트를 쓰죠. 논문을 쓰죠. 근데 효과 없는 약을 먹었어도 왠지 모르게 좋아진 그 기대 효과 빼고 효과 있는 약을 드신 분들이 효과가 너무나 두세 배 이상 좋아야지만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레포트를 쓰는 나중에 인제 결론적으로 이 정리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 알잖아요. A군은 효과가 없는 걸 먹었고 B군은 효과가 있는 걸 먹었어라는 걸 알잖아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결론을 이쪽 효과가 더 되게 우수해졌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플라시보 효과가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아예 배제하자. 그래서 저한테 "무슨 약을 주셨죠?"라고 했을 때 "나도 뭘 줬는지 몰라."라고 해서 주시는 분들도요.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전달해 주시는 분, 효과가 "아이고 헷갈린다 나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4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A군, B군, C군, D군. 그리고 마지막에 제3 자에 의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됩니다. 레포트를 쓰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플라시보 효과는 완벽하게 배제되고요.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이 두세 배 이상 되었을 때만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것. 이 6 단계를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음. 자. 세계 최고의 과학자문위원단들이 있죠. 상임위원이라고 해서 75명은 계속 여기 안에 계시고요. 한 150여 명 정도의 비상임 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중에 여기 보이는 제가 이렇게 네모쳐 놓은 요분 있죠. 칼 주라시 박사라고 해서 경구용 피임약을 만드신 분이에요. 먹는 피임약. 예. 항히스타민제 이분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경구용 피임약을 만듦으로써 여성들을 계속적으로 출산과 가정, 출산과 육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던 공헌을 해 줬다라고 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저희의 과학자문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의 사인이 없으면 제품이 출시가 안 돼요. 예. 지난 1000년간 영향력 있는 30명이라고 해서 더 선데이 타임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데카르트, 뉴턴 위인전에 나올 법한 사람들 가운데 저 아래 오른쪽 하단에 칼 주라시라고 하는 분이 유일하게 생존하신 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인제 이분도 많이 연로하셨죠. 그래서 인제 작고하셨어요. 인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까 여기 보이는 이분들 한 75 명에서 220여 명 되는 이 과학자문위원단들 이분들은요 참고로 비행기를 한 대 다 못 타요. 왜 못 타는 줄 아세요? 혹여라도 테러가 일어나서 어떤 그 큰 학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비행기 하나에 타다가 비행기가 폭파되면 어떡해요?
전 인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비행기를 타고 세미나 마치고 따로따로 각자의 나라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여기서 만든 제품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이제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타민 꼭 먹어야 돼? 여러분 비타민 꼭 먹어야 되나요? 건강기능식품 꼭 먹어야 되나요? 밥이 보약이지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그게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아요. 한번 우리의 하루 일과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고 가시는 분 있어요? 출근하시는 분 있어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직장생활 초년생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을 먹었어요. 왜 아침을 먹었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차려주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는 저의 아이도 제가 챙겨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침을 대부분 사람들이 거릅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점심을요, 막 드시고 저녁에 또 거하게 술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 치맥하고요. 뭐 족발 시켜 먹고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게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요새 이렇대요. 일단 아침 거르고요. 점심과 저녁 패스트푸드 먹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은 안 좋게 되겠죠. 우리 몸에는 예전에는 3대 영양소, 지금은 5대 영양소, 사실 이제 6대 영양소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5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예전에 3대 영양소였는데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합쳐서 5대 영양소를 다 먹어야 돼요. 더하기 물까지. 근데 보면 탄단지라고 해서 저기 보이는 위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는 땔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땔감, 우리 몸에.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 태우는 영양소라고 해서 불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몸에 비율이 맞춰서 들어왔을 때 힘을 낼 수가 있고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이 공급이 되는데 그 비율이 너무나 틀려버린 거예요. 고열량의 제품들은 많이 먹잖아요. 자, 그래서 모자라고 넘칩니다. 뭐 미네랄 불균형, 비타민 불균형, 치맥 즐기고 운동 안 하고 비만, 당뇨, 건강지표 사상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양 불균형, 칼로리 과잉, 현대인, 건강한 생식 한 끼가 몸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해요.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난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많이 먹지만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 식물들, 과일, 야채도 많이 먹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아쉽게도 지금은 맞질 않아요. 감자 보세요. 비타민 A가 제로 없어요. 없어. 양파에도 없습니다. 육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칼슘도 없고 마그네슘도 빠졌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비타민 A도 없고 칼슘도 없고 우유는 철분도 없고요. 예. 너무나 많이 영양소가 빠졌어요. 음. 그래서 어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땅 자체에 영양소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서 나온 작물들이 당연히 영양소가 또 없고요. 현대인들은요, 필수입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환경의 이 변화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비타민 먹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영양실조에 걸린 토양, 땅 자체가 영양이 너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아침을 거르는 현대인. 그래서 영양 불균형의 시대. 이 두 가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 그래서 나는 거름도 많이 주고 나는 굉장히 땅을 풍족하게 한 상태에서 작물들, 농상품, 뭐 식물, 과일, 야채 내가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과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요? 예전에 과일 한 접시는 지금의 20 접시 이상을 드셔야지만 똑같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차라리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식품을 드시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먹어야 하는 이유 알겠어요. 그럼 뭘 먹어야 하죠? 자, 두 번째. 시중에 파는 것 중에 진짜 내가 먹었는데 효과 있어요, 그거?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나 도대체 뭐 먹어야 되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먹을 건데? 이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능력이 우수한 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예. 활성산소는 뭘까요?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세포와 DNA를.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숨 쉬려고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영양소 세포까지 가서 다 이렇게 쓰이다가 산소 찌꺼기라고 그래서 한 1% 정도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항산화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떨어지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항산화 식품을 드셔야 되는 건데 요건 제가 영상을 통해서 활성산소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떤 건지 제가 잠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이때 대사 과정 중 흡입한 산소 일부가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아주 강한 산소로 바뀐 것을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하루에 무려 100억 개씩 생겨나 100억 개씩 우리 생겨난대요. 몸속 세포를 공격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황사나 자외선,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뇌, 간, 피부 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곳곳이 공격을 당하면서 세포의 DNA와 조직을 손상당하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50%나 감소하는데 항산화 물질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산화를 막는 핵심 물질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산화 물질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거의 90% 이상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세포의 산화, 녹슨 정도를 막는 핵심 물질이다. 근데 이건 처음 들으신 것 같지만 사실 예전에 다 배우셨던 거예요. 뭐냐면 이 산화와 항산화가 사과를 자르고 가만히 냅두면 누렇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갈변. 이건 산화의 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리사분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만약에 뷔페에 갔어요. 사과가 누렇게 되면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산화되는 걸 막으려고 여기다 레몬을 살짝 뿌렸더니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레몬은 뭘 갖고 있다는 거죠?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을 막아주는 항산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그러면 과연 레몬즙에는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력이 있을까요? 이걸 한번 제가 눈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여기 레몬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레몬을 준비했고 산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제가 비유를 드리고 싶냐? 우리 몸은요 깨끗한 물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산화 물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요거 아시죠? 빨간 약. 빨간 약. 상처 날 때 바르는 거죠. 근데 이게 산화 물질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빨간 약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피부가 빨리 그 조직이 딱쟁이가 생겨서 떨어져요.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을 빨리 늙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간호사분들이 이거 맨손으로 만지는 걸 싫어하고 핀셋이라든지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깨끗한 우리 몸에 산화 물질을 한번 투여해 볼게요. 잠깐만요. 요렇게. 자, 보이시죠?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렇게 하면 보인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언제 산화가 되죠? 사실 나이가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은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산화되고요. 술, 담배에도 산화되고요. 집에 계신 배우자분들이 막 짜증나게 해도 그렇게 되고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몸이 세포가 자꾸 산화가 되었어요. 자, 좀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산화된 우리 몸에 과연 이 레몬은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력이 있을까를 봅시다. 자, 여기 빈병에 이렇게 한번 따라 놨습니다.
자, 그리고 레몬즙을 제가 짜 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레몬은 항산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된 항산화가 된 이 세포가 이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뭘 받죠? 공격을 받죠. 하루에 100억 개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공격받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 번만 내가 항산화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항산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놔두고요. 저희 제품 중에 라이프팩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거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라이프팩, 이것을 한번 비교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된 나의 몸에 이 라이프팩에는 이제 4알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비타민이 있는 노란색 알을 한번 제가 섞어볼게요. 넣어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일부를 이렇게 넣었고요. 어떻게 되죠? 항산화력이 생겨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공격받는 거, 이것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뭐냐면 하루 이틀, 석 달, 넉 달, 1년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요게 레몬이었고, 보이나요? 좀 뒤로 갈게요. 자, 요게 레몬이었고, 여기 보이는 게 이 라이프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나요?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비용이라고 얘기했죠. 보세요. 이거 제가 오렌지 이거 4개, 이걸 하나만 팔지도 않더라고, 이거 마트에서. 4개짜리를 샀는데, 이게 객단가가 대략적으로 3,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요, 이거 한 봉이 1,500원 꼴이에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니까요.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 PPT 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보시면 이 라이프팩이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라이프팩에는요, 13종의 비타민과 9종의 미네랄, 그리고 6종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종합 비타민들 다 이렇게 항산화 실험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죠? 네, 나오긴 나와요. 근데 뭐가 또 다르냐? 완벽하게 다른 하나가 있어요. 흡수력이 너무 달라요. 세계 특허 공법, 영양분의 몸속 흡수율을 90% 이상 끌어올림, 여기 써 있죠? 이게 뭐냐? 우리가 제품을 고를 때 여러분들 대부분 그 이제 박스 뒷면 보고 비타민이 뭐 1000mg, 이거보다는 옆에 왔더니 2000mg, 이게 더 좋네, 이런 선택을 하죠. 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유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비타민은요, 흡수가 잘 안 돼요. 흡수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요, 미네랄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100이 들어오면 3밖에 흡수를 못하고 나머지 97을 다 그냥 대소변으로 내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막으려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들어갑니다. 이 아미노킬레이트 미네랄 공법이라고 해서 미네랄로 감싸는 거야, 살짝. 그러면 미네랄은 단백질 계열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거 우리 몸에 흡수되어 있는 영양분이네, 그러면서 몸이 흡수를 해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싹 벗겨지면서 미네랄이 이제 흡수되는 원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 감싸면 40% 정도 흡수가 됩니다. 2번 감싸면요, 여기 보이시죠? 92%. 그럼 2번 감싸지 왜요? 어려워요. 이게 다 돈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공법들이 들어가려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품 비타민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허나 흡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공법이 됐다? 그러면 그 가격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가격대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파마넥스가 뉴스킨을 만나면서 유통 방식을 네트워크로 하면서 광고를 일절 안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흡수율이 저렇게 높은 제품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기준은 뭐다? 첫 번째 기준, 함유량이 아니라 흡수율을 보자라는 거예요. 네. 자, 파마넥스의 라이프팩. 이게 사실 이제 1세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유스스펜이라든지 라이프팩이 아닌 뭐 알스케어도 이런 제품들을 아마 초대하신 분에 의해서 이제 정보를 들으셨을 텐데 전 지금 1세대 제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3대 인증 기관에 다 인증을 받았어요. 어디냐? 첫 번째가 BSCG. 이게 바로 이제 도핑 테스트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NSF. 이건 독성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체크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가 컨슈머랩. 암행어사 같은 곳이에요. 당신네 회사가 표기한 함량 그대로 있어? 이런 걸 체크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 인증을 받았어요. 양파즙, 포도즙은 이런 인증 안 받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증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제품들 다 많습니다. 근데 인증받은 곳이 인증을 굳이 다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왜? 그래서 사실 여기 제품을 드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게 어떤 보통 사람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비타민제에 대해서 합성과 천연 이 두 번째 기준점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 비타민을요 만들 때 어디서 만들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석유에서 갖고 와서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석유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저희한테. 옷도 만들고요, 연료도 쓰리고요, 기타 등등등 뭐 마스카라 등등 뭐 다 만들어요. 뭐 석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하튼 이제 뭐예요? 석유 기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내는데 비타민도 이걸 가지고 만들어요. 이제 분광기라는 거 쌩쌩쌩쌩 돌리다가 비타민 C와 비슷한 유도체라는 게 딱 나오면 갖다가 만든 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뭐가 문제죠?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데 매일 석유기름 한 방울씩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옛날에 코펜하겐 쇼크라고 해서 실험을 한 적도 있었어요. 비타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실험을 했었는데 실제로 비타민 먹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을 것 같았지만 안 좋았어요. 사망률이 저기 뭐야 5%인가 50%인가 5%인가 였던 것 같아. 올라갔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석유계 기름이 우리 몸에 투여가 되니까. 음. 그래서 제품을 드실 땐 합성이 아닌 이제 천연을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천연은 뭐죠? 네, 천연은 추출물을 석유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식물 원료 가지고 만든 거예요. 비타민 C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요. 식물 원료 추출해 가지고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식물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정제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출처가 어디야? 합성과 천연은 기준은 어디서 갖고 왔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야, 100% 천연 아니잖아, 파마넥스도. 100% 천연이면요,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 다 썩어. 무슨 말인지 알죠? 김도요, 그 김에 들어가는 방부제 없으면 2, 3일 안에 다 썩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천연과 합성의 차이는 어디서 갖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되게 유명한 여배우가 창문을 탁 열어요. 그리고 빨주노초 하나 보면 동글동글하게 떨어져. 그러다가 하나를 탁 집어. 난 너희들과 달라 천연. 이라면서 비타민 광고했던 V푸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천연이라고 광고는 했지만 광고를 언젠가부터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천연이라고 해놓고 이만큼 넣어놓고 천연이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땅땅 때려 맞았죠? 그래서 광고가 쏙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합성과 천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길래 한번 제가 이것 또한 눈으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어떤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요. 제가 뭐 이 제품을 싫어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개 이 비타민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여기 혹시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민 C 천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들 이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길래 제가 요것과 저희 파마넥스 제품 중에 이 라이프 팩틴하고 두 가지를 좀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합성과 천연의 차이를. 합성은 어디서 갖고 왔다고요? 석유. 그래서 태우면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줄줄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실험 보여드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어디서 갖고 왔는지 출처는 모르겠지만 어떤 비타민이 있다 한번 태워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실험해 보세요. 그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화면을 또 이제 저를 터치해 주셔서 저를 한번 보이게 해주시고, 자, 실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아이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꺼냈고요. 요걸 한번 태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태우면 어떻게 되냐? 기름 또아리를 틀면서 자글자글 지글지글 이제 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잡히나요? 제가 옷이 검은색이라 안 보이는군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자, 좀 가까이 가고. 보이는, 보이죠,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보시면 이렇게 계속 기름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이게 합성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비닐 타는 냄새로 굉장히 제 코는 괴롭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난이 아니죠? 네네. 자, 이게 합성 비타민의 실체예요. 저는 좀 떨어뜨리고. 보신 것처럼 여기 보이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꺼묵꺼묵한 비닐이 타가지고 아세요? 비닐 타는 냄새? 불꽃인내가 아니라 막 비닐 타가지고 막 코가 제가 좀 괴롭네요. 자, 이것과 저희 제품 중에 라이프 팩틴이라는 제품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라이프 팩틴을 가지고 비교하느냐 하면요. 대부분 캡슐 제품은 그 안에 알갱이가 들었는데 라이프 팩틴, 라이프 팩의 청소년 버전 얘만 이렇게 정 형태로 돼 있어요. 정 형태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태우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태우면 자, 어떤가요? 기름 또아리를 틀지 않습니다. 자, 근데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머, 저거 봐요, 저거 봐요. 검게 되잖아요, 검게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데 검게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검게 안 되는 비타민을 드신다. 그분은 합성 비타민보다 더 위험한 걸 드시는 거야.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기름 또아리를 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에 보면 이렇게 거뭇거뭇하긴 해졌어요. 근데 지금 이 공간은요, 곡물 냄새가 나거든요. 천연은 곡물 냄새가 납니다. 태우면 이렇게. 자, 제가 이제 되게 쉽게 하나씩 설명드렸죠? 비타민 항산화력이 있는 제품을 드시고 그것도 천연 비타민을 드셔라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실험을 통해서. 이 천연과 합성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글을 기고한 게 있어요. 화면 좀 이제 다시 PPT로 바꿔주세요. 이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여기 보이는 화면의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이 홍해걸 씨라고 해서 이제 기자예요, 기자. 근데 이분은 의학 전문 기자라고 해서 사회, 경제, 정치면을 쓰는 게 아니라 의학 관련 기사만 쓰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부인이 누구냐? 여에스더라는 분이세요. 이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채널 돌리면 유산균도 팔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분이 예방의학, 대체의학 쪽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칼럼을 썼어요. 글을 기고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을 썼냐? 천연과 합성 비타민의 차이 이런 글을 썼는데 중간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천연 비타민은 파마넥스의 라이프페이라고 브랜드를 거론합니다. 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 하면 어느 브랜드 떠오르세요? 핸드폰.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이런 거 딱 떠오르시죠?
대표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난 핸드폰 잘 남자분들은 자동차 하면 뭐 아우디, BMW, 벤츠 이런 게 떠오르듯이 가방 하면 여러분들 어디 브랜드가 떠올라요? 샤넬 막 이런 거. 어? 뭐 로망이 뭐예요? 헤 헤르메스인가 뭐 그 가방 같은 거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것,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그냥 비타민 말고 천연 비타민은 파마넥스의 라이프라고 브랜드를 거론합니다. 저희랑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천연 추출물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데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파마넥스는 천연 비타민이에요, 대표적인. 근데 아까 제가 실형을 보여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부분의 제품들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지금 파마넥스 제품을 드시지 않는 분이 시청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일단 한번 1-2달 정도 드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신 분을 통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받아 보시고 몸의 변화도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리고 엊그제 전 그리고 기름진 것 뭐 술 한잔 하신 분도 사실 있을 거고 이렇게 내 몸에게 많은 독소들을 주입해 주셨으니까 제가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디톡스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늘 독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 어 이게 길 가다 보면 튀김 떡볶이 인제 대로변에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떡볶이, 튀김 이런 냄새를 그냥 지나친다. 그분은 절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 유혹을 이겨낸다? 그분은 그 길 건너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양의 식사를 하셨던 분일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그 기름 냄새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 독이 쌓이겠죠. 예. 잘 모르겠는데요.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우린 1년에 어느 정도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표백제, 발색제 등 한국인이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1년에 무려 25kg에 이릅니다. 독소란 우리 몸에 축적되면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는 대부분 음식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속에 수많은 화학 첨가물을 비롯해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생선에 많습니다. 그리고 농약이나 화학 비료 속 유기 화합물들이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제1의 해독기관인 간에서 가장 먼저 독소를 분해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우리 몸의 독소들은 음식을 통한 유입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이 지속되면 나쁜 음식들을 먹고 자라는 장속 유해균이 증식하며 각종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독소들은 장 점막을 공격해 촘촘했던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고 벌어진 틈으로 장을 통과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장에서 그 배설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장이 구멍이 나 있다든가 이런 새는장 증후군처럼 그렇게 되면 그 해독됐던 물질이 재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해독한 게 다 그 처음부터 돼버린 내 몸에 다시 흡수가 되는 거죠. 장벽을 뚫고 나온 독소들은 몸을 떠돌다가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에서는 다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독소가 장과 간을 순환하게 되는 것. 결국 간과 장 모두 부담을 안게 되고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지 해독된 그런 독소가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 장을 이제 제3의 해독기관이라고 합니다. 장 건강은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뇌에 흐르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 우울증은 세로토닌 결핍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90%가 바로 장에서 생성됩니다. 때문에 장 건강은 우리의 기분과 직결됩니다. 안 좋은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들이 세로토닌의 합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독소는 음식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과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혈관을 따라 이동해 세포를 통과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활성산소. 과식은 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독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지방 친화적이라는 것. 체내에 들어온 독소는 점차 지방에 쌓이고 독소가 배출되지 않는 한 지방 분해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를 또한 잘 기억해 이렇게 주세요. 독소가 지금 저 축적된 이미지.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살은 더 불어나고 염증 수치는 높아져 각종 질병이 발생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을 제가 살짝 요약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독소가, 그러니까 음식들이 좋은 걸 드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독소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독소는 염증을 유발하고, 근데 독소가 또 지방 친화적이어서 또 지방은 또 염증이랑 또 친구고, 이제 아무튼 그 새 아이가 참 문제의 아예요. 걔네들이 우리 몸에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살도 찌고, 사실 살이 아니죠. 다 독소죠. 몸이 이제 몸매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염증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암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는 걸 잘 드시던가 아니면 지금 내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 내시던가.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시면 이제 더 좋겠죠. 근데 저는 2번 내 몸에 있는 독소, 안 좋은 중금속 이런 것들을 배출해 주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식이섬유 드시면 됩니다. 식이섬유. 예. 식이섬유라고 해서 식이섬유 자체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중금속이라든지 독성물이 있는 아이들을 물고 이제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식이섬유 제품을 많이 드셔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여러 식이섬유 중에 이것 또한 또 내가 진짜 연근을 갖다가 내가 매일 먹겠다. 그런 선택 하지 마시고요. 검증된 파이버넷이라고 하는 식이섬유 제품을 드세요. 이게 가장 빠른 답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이 파이버넷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식물 원료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붉은 그 각각류 동물성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3mg만 먹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루 이상의 식이섬유 권장량을 넘는 것을 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몸에 있는 지방들, 내장 지방들, 중금속들 다 가지고 맨날 나가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해독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제품이라고 하죠. 감히 말하건대 지금 뭐 남성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여성들의 과거의 독소 지방, 현재의 독소 지방, 미래의 독소 지방 모두 다 빼줄 수 있는 게 저 파이버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중금속 등을 흡착해서 배설한다. 근데 저 키토산도 식이섬유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어제 만약에 큰 집에 가서 이제 전을 먹던지 아니면 기름진 거를 갈비를 먹었던지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 전에 이런 준비를 한번 해보자. 진짜. 제가 지금 빈 병이 있죠. 여기에 자 깨끗한 나의 몸입니다. 지금
음식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 제품을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넣을게요. 지금 나의 장 상태가 이렇게 깨끗한데 여기에 파이버넷을 식사 전에 한 2~3알 정도 드세요.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드셔 놓으면 이 아이가 물을 만나면 얘가 갖고 있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스프링을 압축해 놓은 모양이라고 칠게요. 수분을 만나는 순간 얘가 쭉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아이가 쭉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장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지방, 기름들만 탁탁탁 얘가 물고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비계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여기 프린 커피를 좀 실험으로 쓰려고 그래요. 왜? 여기 보이는 이 봉다리 커피의 프림이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만약에 삼겹살이라고 칠게요. 치킨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비된 나의 몸에 이 아이를 투여했을 때 프림만 딱 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대변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는 약간 의문이지만 보시면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뭐가 둥둥둥 뜨는 거 보이죠? 네. 보이십니까? 네. 이게 뭐냐? 이게 뭘까요? 프림. 아, 프림이구나. 아니, 그냥 기름. 내 몸에 안 좋은 기름을 다 얘가 흡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가면. 여러분들, 치킨을 먹어도 백숙을 먹는 거랑 같고요. 만약에 라떼를 먹어도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랑 똑같고, 삼겹살을 먹어도 기름 뺀 보쌈을 먹는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가만히 있어요. 제가 욕심이 나서 안 되겠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좀 걸러서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차차차. 기다려보세요. 자, 이렇게 걸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좀 쥐어 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썼던 물티슈에다가 지금 이 아이를 이렇게 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내 몸에 기름, 내 몸에 안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대변으로 배출해주는 감사한 파이번의 제품이고요. 자, 중요한 거. 아까는 프린 커피였죠. 아메리카노 됐네요. 자, 이게 완벽한 차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웃어도 주시고 홍코도 날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집에서 혼자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제품력이 우수한가? 얘도 또 공법이 있어요. 이 파이버넷이. 얘가 폴모플렉스라고 하는 공법이에요. 아까 넌지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식이섬유 제품들 많이 있어요. 약국에만 가셔도 뭐 많이 있어요. 미에로 봐봐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파이버넷을 하루에 25에서 35mg을 식이섬유를 드셔야 돼요. 식물성. 근데 저기 파이버넷은 하루에 2mg만 드셔도 충분하다. 섭취가 가능하다. 이게 되게 강력한 거죠. 여기 보이시죠? 타사의 키토산 제품과 달리 뉴스킨 파이버넷은 85%가량 흡수하고 나머지를 중성화시키기에 음식물에서 지방 섭취를 그냥 차단이 아니야. 원천 차단 강력합니다.
그냥 오늘 이 정보를 들으셨다. 그냥 식사 전에 아침 저녁으로 이거 계속 드세요. 그러면 지금 몸매 바뀔 겁니다. 한 10년 후에 뚱뚱이 안 될 겁니다. 배 볼뚝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얘기는 신나게 제가 드렸고요. 이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거의 답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건데 효과 있는지. 이것은 이 스캐너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을 통해서 꼭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세요. 이 아이는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뭐 1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칠게요. 나의 항산화 점수가 몇 점인지 바로 나와요. 얼마 만에? 30초. 피를 뽑지 않고도 바로 나옵니다. 예. 이 스캐너라는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혁신 대상을 타게 됐어요. 기술 혁신 대상. 예. 매년 이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한 70개 국가에 한 12,000여 기업을 심사를 해요. 그중에 두 군데를 뽑습니다. 기업 인원수가 2,000명 이하인 곳, 2,000명 이상인 곳, 이 두 군데의 회사에 주는데 2005년도에 저희가 탔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한 번 더 타요. 2,000명 이하인 직원 수를 가진 회사로서. 그러면 2,00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는 어느 회사가 탔을까요? 2009년도에. 애플이 탔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때 아이폰이 출시되었던 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안티에이징계의 애플. 그게 바로 뉴스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스캐너가 만들어졌을 때 언론에서 스캐너 꼭 재세요. 피 한 방울 뽑지 않고도 나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항산화라는 얘기 있죠.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면 레스트 패커 박사님이 항산화라는 얘기를 전 세계 최초로 꺼내신 분이야.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스캐너 재세요. 반드시 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대한 답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소비 트렌드가 자꾸 바뀌죠. 근데 이거는 기업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인구 수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 58년 개띠, 50년대생, 60년대 사이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거대로 경제가 흘러갔어요. 그분들이 어린이 시절, 애기였을 때는 이유식 장난감이 돈이 됐고요. 그분들이 청소년 시절에는 음악과 패스트푸드, 결혼할 때 되면 부동산이란 자동차.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된 거죠.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이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이시긴 한데 항노화 쪽에 대한 투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어머님과 이모님 세대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길 원합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전 세대가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젊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돈이 모입니다. 제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실험도 보여주고 파마에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이쪽 건강기능식품 이쪽에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을 해서 꿈이 있었죠.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드로잉이 좀 됐었거든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엽서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거죠. 최종적으로는 TJ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에 그 UI 디자이너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한 10년, 1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였어요. 근데 참 재미나게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참고로 이때 제가 투잡, 쓰잡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과장, 부장을 달아줄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렇잖아요. 막 20대 중후반의 친구한테 과장을 달아주거나 막 부장을 달아줄 수는 없다고요. 이렇게 뭐 에이전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해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직원 수가 좀 이렇게 있고 제조 회사에서는 안 해준다라는 거죠. 한 제가 2년, 3년 정도 진급이 이제 누락되게 되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웬만해서 안 받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몸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콜린성 두드럭이라고 그래서요. 붉은 반점이 달마시안처럼 온몸에 생겨버려요. 근데 이게 옷을 입고 있는 곳에 생기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옷을 안 입은 영양 막 이런 데 막 생기면 어떨까요? 대인관계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고치고자 한의원에 찾아가서 한약도 먹고 막 그랬습니다. 한 3개월에 그때 당시 실장님이 한의원에 계신 실장님이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한 150, 160에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써가면서 굉장히 몸을 치료하려고 했었지만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빠 이거 한번 뿌리고 발라봐 라고 하면서 뉴스킨에 있는 제품을 저한테 권해주더라고요. 이거 뭐니? 그냥 써. 이거 얼마야? 그냥 써. 나중에 알고 봤더니 6만 원도 안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야, 내가 한 달에 50, 60 썼는데도 몸이 안 좋아지는데 이게 뭐 되겠어? 라고 했죠. 근데 희한하게 이걸 쓰고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났더니만 굉장히 저 붉은색 반점이 살색에 가깝게 바뀌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 오빠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하면서 이걸 권해줬던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라이프팩이라고 하는 제품. 그런데 이게 드라마 같은 난 예전에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 이게 다 살색이 되고 막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야, 끝내준다 너무 좋다 이랬던 거죠.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치 제품 너무 좋지 오빠. 그래서 나 이거 가지고 사업하려고 이게 무슨 뭐 그냥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이걸 사업을 한다고? 이게 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 뉴스킨하고 검색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 뉴스킨하고 쳐보세요. 그럼 뭐 나와요? 에이지락, 갈바닉, 티알라인티, 뭐 에이지락 부스트 이런 게 연관 검색으로 뜹니다. 불과 한 거진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뉴스킨 다단계 딱 나와버려.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튼튼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저 여자친구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는데 어머니 여자친구 결혼할 색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우리 아기는 무슨 일 하니? 어머니 여기 영어 선생님이에요. 이거랑 어머 우리 아기는 무슨 일 하니? 여기 다단계 하는 여자입니다. 이게 같아요?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투잡, 쓰리잡까지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혹시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 그만두면 돈이 나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생기지 돈이 왜 나오니?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그치. 근데 나는 열심히 5년 동안 일하고 일 그만두면 돈이 나와!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일단 들어가. 이제 보냈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는데 묘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그리고 일을 그만둬도 돈이 계속 나온다고? 이게 만약에 합법적인 일이라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생각 반. 나머지 생각 반이 뭐냐? 이렇게 순진한 아이를 어떻게 꼬드겼길래 내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생각 반으로 사업 설명이란 걸 전 들으러 가요. 뉴스킨이 저한테는 다단계였던 거죠. 근데 그날 사업 설명을 듣고 저는 알게 됐어요. 왜 내가 투잡, 쓰리잡까지 열심히 일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많이 못 모았지? 응?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오셔서 저희 아버님의 형제,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죠.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참 문제 없을 정도로 다 지원해 주셨고 그렇게 아버님이 하셨는데 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생활 수준 정도를 넘지를 못하지? 그 답을 알게 됐던 거예요. 저는 열심히 시간과 대 노동을 바꿨던 노동 수입자였고요. 대부분의 돈이 있다, 부자다라고 하신 분들은 시스템을 통한 권리 수입을 받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뉴스키는 근데 권리 수입을 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회사에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근데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친구들은 좋아하지만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건 저 회사의 대표님 거죠. 근데 파마넥스 이 뉴스킨 아이템을 통해서 한 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난 유통망들은 모두 다 당신 거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나한테 주어져요.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투잡을 2년 반 동안 했고 전업을 하면서 그때 그 싸웠던 여자친구랑 지금은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건강기능식품 이야기하면서 파마넥스 아이템도 보여드렸는데 그래 뭐니 해도 한국엔 그래도 홍삼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홍삼을 선택한다. 요 차트 좀 잠깐 보세요. 정관장, 종로에 있는 어떤 대리점 사장님께서 가게를 인수해 가실 분 하면서 이제 내놓은 포스,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월 수익이 세전 67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허나 차 띄고 포 띄고 다 하다 보면 실수령액이 200에서 300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정관장이라고 하는 아이템 너무나 끝내주죠. 한국에서는 진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그리고 2, 300만 원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관장 본사는 이런 대리점을 800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파마렉스 제품 좋으면 드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비즈니스를 했을까요? 왜 제가 전업을 하면서 사업을 했을까요? 단순히 정관장처럼 대리점이 되는 게 아니라 본사의 권한으로 내가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초대하신 그분을 통해서 사업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TJ 미디어로 제가 마지막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이 얘기 잠깐 드릴게요. 조국 노래방 개수 몇 개일까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작년 한 6월 기준으로요. 봤을 때 한 전국에 3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TJ 미디어가 있고 이제 금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90%가 TJ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노래방을 차린다 그러면 반주기를 몇 대 정도 비치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대 정도는 비치하지 않을까요? 예. 업소당 10대 반주기가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반주기 하나당 컨텐츠 다운로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통 2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이거를 계산적으로 산출해 보면 월 54억이 저 회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저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시스템. 전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본사의 권한으로 대리점을 낼 수 있고 시스템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파마닉스 아이템 너무 좋아요. 드셔보시면 몸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고 싶죠, 당연히.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건이라면 여러분도 안 하시겠어요? 가맹비가 없어요. 그리고 매장 내지 말라고 해요. 유통권 다 준대요. 그냥 유통권이 아니라 대리점 분양권까지 준대요. 전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 파마엑스 제품이 단순한 몸을 좋아지는 제품을 넘어 저에게는 이제 기회로 보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한번 미래를 보자. 사람들이 저거 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라는 그런 것을 찾자. 일단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의 기회가 되기도 했길 바라면서요. 이런 끝내주는 아이템으로요. 일단 한번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권리 수입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만들어 보길 바라면서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